지금 이게 가는 게 맞나? 근데 내가 끼어들 차례가 맞나? 누가 좀 알려줘. Always be classy. 오랜만에 돌아온 클래시의 매너 시리즈입니다. 식사 매너, 결혼식 매너, 장례식장 매너, 술자리 매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매너 콘텐츠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차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운전 매너입니다. 운전을 하실 때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올바른 매너인가, 그걸 좀 설명드리는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예요. 다른 운전자들을 위한 매너, 동승자를 위한 매너, 마지막으로 보행자를 위한 매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일단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 T자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뭐 비슷한 상황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나올 때 방향 지시등을 왼쪽을 켜야 되느냐 오른쪽을 켜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죠. 사실 이 직진 차량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합류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회전 신호를 표시를 하셔서 이 뒷차량들이 알게 해주는 게 더 맞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두 번째, 뭐 고속도로나 아니면 뭐 서울에서는 내부순환도로 같은 데 이제 돌다가 나가야 될 때가 있죠. 나가려고 보니까 이미 줄이 막 서 있어.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데, 끼어들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당연히 방향 지시등 표시입니다. 내가 지금 끼어들기를 할 거다라는 거를 차들에게 알려줘야겠죠.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꼭 들어가셔야 되고, 반대로 이런 내부순환도로나 고속도로를 올라탈 때 또 왼쪽으로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때는 직진하고 있는 한 차를 보내고 끼어드는 차가 끼어들고, 또 직진하는 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 끼어드는 차가 끼어들고, 지그재그 형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 앞차가 끼어들기를 했다고 해서 그 차를 똑같이 따라서 가면은 순서에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등 매너가 있죠. 이 비상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마움이나 미안함의 표시를 많이 하죠. 뭐 진짜 끼어들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불가피하게 끼어들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 껴줘서 고맙다, 이런 상황. 혹은 뭔가 갑자기 앞에 뭐 예를 들면 고양이나 뭔가가 딱 나타나서 급제동을 갑자기 했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차가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도 이제 미안함의 표시로 비상등을 켜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 3회 정도만 딱 표시를 해주고, 예를 들면 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엄청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엄청나게 차들이 밀려있는 걸 봤어요. 그럴 때도 비상등을 켜주시면 앞에 지금 차가 엄청나게 밀려있으니까 천천히 와라,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매너가 될 수 있죠. 이게 매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을 때 뒤에서 또 급제동을 못해서 내 차의 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에게 안 좋단 말이죠. 꼭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최근 상황에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굉장히 맑은데 폭우가 막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혹은 이제 안개가 엄청나게 진하게 껴있다거나, 그럴 때는 계속 비상등을 켜주고 가셔야 다른 차들이 내 차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내리면 앞에 한 50m 앞에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안개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하겠죠. 서로를 위해서 다 비상등을 켜고 달려주시면 좋고요. 다음으로는 비보호 좌회전 매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보호라고 써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 신호등에 빨간불이나 파란불 아무 때나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직진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게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대한민국의 도로는 엄청나게 넓고 많으니까 도로 상황별로 이 도로 교통 표지판에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상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의 경우가 있는지 이 표지판을 또 잘 보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지방에 여행을 갔을 때 호기심이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감흥식이라고 바닥에 쓰여있는 비보호 좌회전이 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도로 위에 좌회전을 하려는 차가 정차해 있을 때만 이 도로에서 그걸 인식을 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그런 표시예요.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 해소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진과 우회전 표시가 노면에 둘 다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 직진 우회전이 둘 다 가능한 차선에 내가 진입해서 서 있어요. 근데 나는 직진을 하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가 빵빵거릴 때가 있어요. 좀 앞으로 빼달라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원래 법규상으로는 비켜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빵빵거려도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본인이 직진을 하실 거라면 최대한 이제 1차선 쪽으로 오셔서 직진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헤드라이트 매너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상향등 매너인데, 특히 이제 좀 지방의 시골길 같은 데 여행을 가면 가로등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당연히 앞에 안 보이니까 상향등을 켜놓고 가실 때가 있죠. 그때 맞은편에서 만약에 차가 오면 상향등을 꺼주셔야 됩니다. 마주오는 차가 굉장히 눈이 부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라섹 하신 분들은 빛번짐이 딱 오면 앞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신차들은 그런 옵션이 있죠. 어댑티브 하이라이트인가 이런 게 있는데, 상향등을 계속 켜시고 가더라도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그걸 인식을 해서 잠깐 딱 꺼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차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다면 본인이 이제 끄면서 매너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다음 라이트 매너는
지하주차장에 진입을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좀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는 라이트를 항상 켜야겠죠. 뭐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뭐 요즘에 백화점이나 뭐 이런 복합몰 같은 데 들어가면 엄청 밝잖아요. 근데 이 라이트를 계속 켜놓고 가면 특히 이제 아래로 내려가니까 앞에 차가 이 룸미러랑 사이드미러로 계속 내 차의 헤드라이트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 상향등을 계속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눈뽕이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눈부십니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차가 뒤에 차가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주간 주행등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LED로 되어 있는 그 등만 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진입을 할 때 주차요원분들이 계실 때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엄청 눈부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서 계신 걸 확인을 하면 그때도 저는 이 전조등을 잠시 끄는 편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매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야간에 좁은 길에서 이렇게 두 차가 마주보고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좀 더 양보하기 편한 위치에 있다 라고 할 때는 아예 라이트를 끄는 게 양보의 의사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 매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좁은 경사로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차가 양보를 해야 맞아요? 다음은 동승자를 위한 매너입니다. 되게 당연한 것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안 해주시는 게 맞겠죠. 내가 운전을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타신 분들은 굉장히 멀미가 나거든요. 특히 뒷좌석에 타신 분들. 최대한 이제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그런 운전을 해주시는 게 좋고, 당연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과속방지턱 넘으실 때도 확 멈췄다가 천천히 넘어가는 분들도 계신데 살짝 속도를 늦췄다가 과속방지턱에 올라탄 순간부터 다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빠르게 거기를 돌파를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동승하신 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석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택시처럼 뭔가 운전을 해주시는 기사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상석은 당연히 조수석 뒷자리입니다. 그 다음이 운전석 뒷자리, 그 다음이 조수석, 마지막이 뒤에 가운데 자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상사가 만약에 운전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사나 선배의 차를 얻어 탄 경우, 그럴 때 상석은 의외로 조수석이 상석이고요. 그 다음이 조수석 뒷자리, 그 다음 운전석 뒷자리, 그리고 뒷 가운데 좌석,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단둘이 이렇게 차를 타는 경우, 그러니까 차 주인이랑 본인만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조수석에 타시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 이걸 생각보다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차 주인보다 좀 상급자다, 그리고 좀 멀리 가야 돼, 한 40분 막 이렇게 타고 가야 돼, 그럼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엄청 친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하고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은 보행자를 위한 매너입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차에 타 있으실 때는 본인이 운전자이시지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본인도 보행자가 되신다.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장마철에 이제 우리 윌리 매니저님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비 오는 날 보행자가 이제 옆에 지나간다면 당연히 속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고여있는 물이 이제 튈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법규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물을 맞은 보행자가 세탁비를 청구하는 것도 합당하다, 이런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도 정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저도 이제 맞아본 경험이 있는데, 도로 가까이에 있는 차가 정차해 있을 때 워셔액을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옆으로 이렇게 튀어요. 그래서 보행자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지양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보행자를 위한 매너, 진짜 이것도 논란이 좀 많이 되는 거죠.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우회전 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어. 이럴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또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지고 이게 지금 정답이 되게 애매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을 하면 안 되겠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는 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우회전을 본인 속도에 맞춰서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법규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신 후에 상황 판단을 하셔서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법규상으로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로 이 동승자의 매너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남의 차를 함께 타는 경우, 일단은 깨끗하게 탑승을 해주셔야겠죠. 뭐 눈에 띈 애나 엄마 손 파이, 이렇게 뭔가 차량 내에서 섭취가 금지된 과자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음료도 이제 엎질러지지 않게 정말 밀봉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자한테 너무 막 말 시키고 옆에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면 사실 운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되게 기본적인 예의이고,
저는 동승자가 하는 행동 중에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차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식이냐, 몇 년식부터는 이런 옵션이 들어간다던데, 센터페시아가 왜 이렇게 옛날 차 같아? 가죽이 좀 별로다. 앉았을 때 착석감이 좀 별로다. 가격이 되게 비싼 차인데 위에가 알칸테라가 아니네. 이런 얘기들 진짜 차 주인 입장에서는 듣기 싫을 수 있거든요. 절대 never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것도 기본적인 건데, 차를 세워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운전이 좀 수고로운 일이긴 하잖아요. 카풀을 하시거나 자주 얻어 타시는 경우에는 꼭 감사함을 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보 운전이신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콕 집어서 알려주진 않았던 그런 도로 위의 매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클로버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best.